육상 빌딩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? 아 그럼 뭐 최근에 만들어진 뭐 롯데타워, 스페인에 있는 성가족 성당 가우디 금방 나오죠? 뭐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일본인 뭐 노출 콘크리트 기법 이런 걸 맞아, 보면서 맞아. 안도다오. 네, 안도. 근데 우리의 장인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. 오늘은 장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현재 사는 신명환 다시 돌아왔습니다. 제 옆에 계신 분은 경주대학교 오세덕 교수님 기억하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경주대학교 오세덕입니다. 올해 저기 석박사생들 많이 유치하셨다고 제가 봐서 자랑하시고 저기 스님들도 많이 공부하러 오시고 뭐 그런다면서요. 아니 뭐 문화재는 경주가 1등이죠. 역사는 뭐 성균관대학교가 1등일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만큼은 또 경주가 또 일단 저는 이제 성대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대가 1등이든 2등은 상관이 없습니다. 오늘은 저희 뭐 배워요? 오늘은 장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. 보통 장인 정신하면 일본이 강한 거 아닙니까?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죠. 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? 육상 빌딩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? 아 그럼 뭐 최근에 만들어진 뭐 롯데타워. 아 몰라.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? 네. 스페인에 있는 가우디. 성가족 성당 가우디. 가우디 금방 나오죠? 심지어 뭐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일본인 뭐 노출 콘크리트 기법 이런 걸 맞아, 보면서 맞아. 안도다오. 네, 안도 다 알잖아요. 근데 우리의 장인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. 그 문제다.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. 저만 굉장히 부끄러워지네요. 이상하게 날 공격하네. 꼭 과거 이야기 아니라 그러니까요. 현대의 어떤 그런 장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른다. 그럼요. 대표적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몇 가지 문화재를 만든 장인들만 이렇게 좀 뽑아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. 재밌을 것 같아. 기대감 상승. 나라에서 이제 관장하는 장인을 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, 관장. 네, 관장. 일반인 장인은 이제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장 말고 여기 하나 또 장인 또 있습니다. 또 있어요? 그 장이 누구냐면 승장입니다. 승장. 승장은 누굴까요? 승려. 승려 장인 바로 승장입니다. 이 승장은 실제로는 조선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요? 네. 그 전에는 불교가 실제로는 다 대우 받았잖아요. 가슴 아프다. 그러다가 갑자기 조선 시대가 되면서 이제 스님들 대우를 안 하는 거야. 누가 다 이렇게 집도 져주고 했었는데 조선 시대가 되면 자기들이 이제 막 집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조선 시대에 막 승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한산성이라든지 북한산성 이런 걸 수축할 때도 승려 장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동원됐습니다. 절만이 아니라. 절만이 아니라. 그럼 국가에 되게 중요한 기술 인력이네요. 국가에서 당연히 중요한 인력으로 여겼기 때문에 경국대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성공감이란데 관장이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관련 기록들이 나오고 통일신라 시대 초기에 아주 희한한 스님이 한 번 나타납니다. 그 스님이 누구냐면 양지라는 스님이거든요. 양지? 네. 양지는 예전에 사극 정도전에서 혁명의 자극을 줬던 여자 주인공 이름입니다. 양지는 소고기 먹을 때 나오는 게 양지죠. 죄송합니다. 야 진짜 나보다 더 썰렁이야. 사천왕사지에 사천왕사라고 해서 통일신라 시대 중요한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을 만드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 양지고 다 능했어요. 조각도 잘했고 건축도 잘했고 다재다능한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 스님이 남겨놨던 것들이 있는데 사천왕사지에 만들었던 목탑이 있는데 목탑 밑에 신장상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. 이 스님이 딱 사천왕사 신장상을 만들어 보니까 이거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. 가문사지 살인기에도 엄청나게 잘생긴 신장상이 있는데 그 조각을 했던 사람이 양지였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. 그러니까 최고의 예술가였네. 그 당시엔 최고의 예술가였죠. 전탑 혹시 들어보셨어요? 벽돌 모양이죠. 요즘에 왜 이렇게 선생님 나오시면 다 나한테 자꾸 테스트를 해. 저는 기본을 합니다. 나 진짜.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벽돌은 뭐 레고블럭 듯이 이렇게 쌓아서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. 전탑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기술이 좀 들어갑니다. 그냥 벽돌을 쌓으면 좀 밋밋하잖아요. 그래서 거기다 이제 불상도 놓고 탑도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. 근데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전돌은 다 하나의 본으로 만들었는데 이 석장사지 양지 스님이 만든 전돌은 7가지 본을 사용했습니다. 이게 전돌이 한 10cm 내외거든요. 그 안에다가 그리고 탑의 형태가 다 달라요. 부처님 고행상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 부처님 고행하고 있는. 몸체 안에 보면 이렇게 갈비뼈가 보이잖아요. 저기 갈비뼈 뭐야? 갈비뼈.
우리나라에서는 이 고행상 불상이 잘 없거든요. 맞아, 근데 이 양지 스님이 정확하게 고행상에 대한 표현도 좀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이 양지 스님은 거의 신급 경지다. 그래서 우리가 장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양지가 정말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오는 최고의 장인이었다라고 우리는 다른 장인 뭐 중요한 장인이 있지만 양지는 한번 좀 이렇게 기억을 좀 해줘야 우리가 신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황룡사지. 실제로 황룡사에도 구축 목탑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을 우리가 아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출신이 좀 재밌습니다. 아비지가 황룡사 구축 목탑을 만들 때 신라가 이제 목탑을 만드는 기술이 좀 부족했어요. 관련 기록을 찾다 보면 이제 신라가 기술이 좀 부족해서 백제에서 이제 장인을 좀 초빙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아비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그 사람 백제 사람이야?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좀 약간 좀 의심이 들기도 해요. 실제로 신라 사람들이 우리 심 작가님 너무 잘하잖아요. 이 사기를 좀 잘 치거든요. 갑자기 내가 잘하는 게 얘 무서운 사람이네. 지금 갑자기 저를 얘기를 이상하게 할 거예요. 왜 사기를 잘 치냐면 잘 아시는 우리 뭐 김유신 장군 얘기도 있잖아요. 막 띄우고 막 명화산성 거기 막 속이고 뭐 별이 떨어졌는데 연으로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래 막 그리고 자기 여동생 죽인다고 포모사하고 막 이 황룡사 자체도 실제로는 궁궐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다가 갑자기 황룡이 출연했다는 말을 통해 가지고 사찰로 바꾼 거예요. 누가 봐도 좀 진짜 퍼포먼스구나.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. 만약에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막 삼국 전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는데 백제에서 장인을 보내줄 정도로 우리가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심리전 하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. 그럼 백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.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이 아비지라는 이름이 역사적으로는 한 두 군데에서 등장을 해요.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황룡사에서 출연한 황룡사 밑에 사리기가 있고 네. 거기에서 이제 찰주봉기라고 해서 황룡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 아비지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삼국 유사에도 이 황룡사 찰주봉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. 저는 의심을 하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두 개의 기록에서 크로스 체크 되기 때문에 최소한 아비지가 백제 쪽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게 지금까지 정설입니다. 정설이요. 네, 만약에 뭐 또 딴 게 나오면 바뀔 수 그렇죠. 있지만 네. 이 탑이 이제 다 만들어졌을 때 이제 신라 선덕여왕 때 이걸 만들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판세가 이제 기울기 시작하잖아요. 갑자기 머릿속에 이효원 씨가 막 떠올라. 실제로는 이 황룡사 같은 경우는 신라의 승부수였고 저쪽에 익산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백제의 승부수였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구층탑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들 9층을 좋아해? 333 완전수? 우리가 통상적으로 탑은 뭐 5층, 3층 이렇게 만드는데 9층 탑은 불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. 아 진짜? 왜 그러냐면 야, 나 이 두 명만으로도 대박 재밌는데? 자, 다음 분 누구세요?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성덕대왕 신종이죠. 성덕대왕 신종은 뭐 에밀레 종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그거 저기 예, 경주박물관 경주박물관에 이 종을 만든 사람도 실제로는 있습니다. 알아요? 주종 박사 박종일이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에 나옵니다. 우리가 성덕대왕 신종의 에밀레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종은 전 세계에서 종소리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종이에요. 성덕대왕 신종과 관련된 루머가 전해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. 아이를 낳다. 기록상으로 찾아보면 이미 조선시대에도 이런 기록이 안 나와요. 조선시대에도 이런 기록이 안 나오고 언제 만들어진 루머야? 거의 뭐 20세기나 돼야 본격적으로 나오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진짜 황당한 루머구나. 가치가 없는 기록 중에 하나고 내려오던 그렇죠, 소식이 그렇죠. 아니다. 네,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또 루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덕대왕 신종을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경주박물관으로 이운을 하면서 이 성덕대왕 신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종을 걸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종 거는 걸쇠를 뭐 포스코에서 이렇게 좀 빌려왔는데 맞아. 네, 그 새가 뭐 넘어져가지고 이게 구부러져서 뭐 당시 최대의 기술이었다 이런 얘기를 막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예요. 이런 거 좋아. 이런 거 재밌어. 네,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당시에 정말 과학자들이 붙어서 연구를 했으면 그 종 두께보다 더 얇게 저 종을 걸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줄을 여러 선을 갈아서 여러 줄을 한꺼번에 이렇게 말아서 만드는 줄이 엄청나게 강한 줄입니다. 이 줄은 어디에 이용하냐면
항공모함에 비행기가 이렇게 항공모함에서 쫙 이렇게 착륙을 해요. 아, 그 잡아주는 거? 그 줄이 바로 이 와이어, 이 줄을 만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. 아, 그래요? 그렇게 뛰어난 기술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술을 적용했으면 실제로 이거 걸고도 남았거든요. 그게 이제 얘기가 되고 이제 재밌게 윤색이 되다 보니까 당시 뭐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이었고 뭐 종이장처럼 많은 게 이 성덕대왕 신종의 고리 중에서는 중요하다라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 기술력은 있었다. 아니 근데 박종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 이것만 만들었어요? 또 만든 거 없어요? 다른 건 종은 없고요. 박종일이라는 사람이 이 종을 만드는데 신라에서 이 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 종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소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. 기록에 보면 성덕대왕 신종이 구리 12만 근으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근데 이 종에 앞서서 황룡사에 구리 50만 근짜리 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50만 근? 이거보다 4배 큽니다. 근데 지금 가도 성덕대왕 신종 진짜 크잖아요. 그런데 그거보다 4배나 큰 구리 50만 근의 황룡사 대종을 신라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봤어. 진짜? 그것도 박종일이 그거는 박종일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왜냐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시대가 좀 앞섭니다. 진짜? 와. 그래서 그 종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덕대왕 신종보다 지금 현존하는 종 중에서 또 사이즈가 작은 상원사 종이 있어요. 저건 알죠. 네, 상원사 종은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종으로 유명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성덕대왕 신종이 소리가 좋고 이건 천상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신라에서 이 종보다 4배나 큰 종을 만들어 보고 이 종보다 작은 종을 만들어 보면서 이제 소리에 대해서 통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. 테스트를 많이 했구나. 테스트를 여러 번 걸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 원 없이 후원을 해줬고 그리고 당시 최고의 기술자를 만나면서 이 종이 폭발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 최고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딱 지금 3명 얘기했는데 뭐 1시간이 막 정신없이 나갔어요.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오픈 영상에서 이제 좀 짧게 요약해서 이 트렌드가 점점 짧아지더라고요. 하지만 멤버십을 가입하면 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1분 이걸로 마치고 뒤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얘기해 주실 거죠?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